안녕하세요. 바쁜 직장인 제레미입니다. 오늘 수학 10강에서 알아볼 내용은 삼각치환과 부분 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9강부터 적분을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치환 적분에 대해서 배웠죠. 그 중에 하나인 삼각치환인데 삼각치환은 삼각함수를 이용한 치환 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각치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치환은 일정한 형태, 일정한 꼴이 되는 것들을 삼각치환을 이용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부터 볼게요. 루트 x제곱 플러스 a제곱. 이러한 형태가 있을 때는 x를 a 곱하기 탄젠트 세타로 치환한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된 것이냐면요.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세타다. 이 공식에서부터 유래가 된 건데 한번 볼게요. x를 다음과 같이 바꾸게 되면 이 수식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a제곱 탄젠트 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되고요. a제곱으로 묶으면 다음과 같이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의 꼴이 나오고 이것은 시컨트 제곱이 돼서 루트를 벗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 꼴의 경우에는 루트 없이 사용 가능하다라고 적어놨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a 꼴은 x를 a 시컨트 세타로 바꾼다.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써져 있는 것을 이용한 것인데 시컨트 제곱 세타는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이고 이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a제곱 시컨트 제곱은 빼기 a제곱 이렇게 되고 a제곱으로 묶으면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리고 얘는 탄젠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루트를 벗겨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근데 루트 없이 사용 불가라고 했는데 항상 사용 불가 100% 이거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루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형태를 보고 얘는 루트가 없네? 그러면 이건 사용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돌아가면 머릿속에서 문제를 한 발 빠르게 풀 수 있는 것이죠.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같은 경우는 x를 a 사인 세타로 바꾼다. 얘는 공식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것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한번 넣어 볼게요. 얘도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사인 제곱을 a제곱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고 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여기 공식에서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를 벗겨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x를 여기 사인 대신에 코사인으로는 안 바꾸나요? 물론 바꿔서 풀 수는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코사인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분을 하고 나서 적분을 할 때 조금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인을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적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제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 가지고 온 것이 인테그랄 루트 4-x 제곱의 dx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는 꼴이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요런 꼴이죠.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있네요.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러니까 얘는 x를 a 사인 세타, 그러니까 2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하고 치환 적분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dx를 계산해 보면 2 코사인 d 세타.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요. 그러면 그 값을 x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4 빼기 4 사인 제곱 세타가 됐고 dx가 2 코사인 세타 d 세타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dx에서 온 것이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4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것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리고 루트를 벗겨내면 2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2 코사인 세타와 2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서 4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코사인 제곱 세타와 같죠. 이거는 삼각함수 공식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단독으로 인테그랄 안에 들어있을 때 적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공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제곱을 그냥 코사인 1차로 낮추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2하고 4하고 곱해져서 여기 2가 남겠네요. 그 2가 여기에 왔고 남은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여기 써져 있죠. 그러면 2는 냅두고 지금 변수가 세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을 적분하면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2세타는 2분의 1 사인 2세타 이렇게 적분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2분의 1 사인 2세타 사인 2세타를 미분을 하면 코사인 2세타가 나오고
x 대신 들어간 2세타를 미분해주면 2가 나오잖아요. 그 2를 없애주기 위해서 2분의 1이 앞에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자, 그 다음이 어려운데 지금 요 부분이 저 세타에서 온 것이고 요 부분이 2분의 1 사인 2세타에서 온 것인데 여기서 역함수 잠깐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역함수라고 적어놨죠. f의 인버스 x를 fx의 역함수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원래 x에다가 어떤 a라는 값을 넣으면 y 값이 b가 나온다. 이런 걸 우리가 함수라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y 값 b를 알 때 도대체 어떤 x 값을 넣어야 y 값 b를 가질 수 있니? 이런 거를 역함수라고 해요. 기호는 여기 이렇게 인버스를 표시해 놓고요. 아까 함수에서는 fa가 b라고 했는데 f 인버스 b는 a가 되는 것이죠. x 값을 알고 y 값을 도출해냈는데 이번엔 거꾸로 y 값을 알 때 x 값을 도출해내는 거, 거꾸로 되는 것을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인 세타가 2분의 x라는 사실이에요. 여기가 세타라고 주어지고 여기가 직각일 때 사인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2가 되고 여기가 x가 되는 것인데요. 사인 세타가 2분의 x. 그러면 이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 변은 구해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사인 세타는 2분의 x인데 그러면 과연 사인 값이 2분의 x가 나오게 하는 세타 값이 얼마니? 라고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타 값을 사인 인버스 2분의 x, 얘를 아크사인이라고 부르죠. 사인의 인버스 2분의 x, 그러니까 2분의 x가 나오게 하는 사인의 그 세타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뒷부분, 여기 별표 쳐놨던 요 부분 2분의 사인 2세타는요 여기다 써놨어요. 2분의 사인 2세타는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이에요. 사인 2세타는 2 곱하기 사인 코사인. 요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2가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고 사인 세타는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면 사인 세타는 요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세타, 여기서 2분의 세타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요렇게 되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2분의 루트 4-x제곱. 그래서 여기 그대로 써져 있죠. 그리고 부정적분이니까 c 잊지 마시고요. 조금 처음 풀어보는 예제로는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역함수가 끼어서 그렇지 사실 이 치환, 삼각치환이라는 걸 이용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고.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루트 안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들어갔네요. 위에 한번 다시 찾아보고 오시면 x는 시컨트 세타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dx 미분하면 시컨트 미분했을 때 시컨트 탄젠트 d세타 이렇게 가죠. 그래서 x에다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은 우리는 탄젠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루트 탄젠트 제곱 세타와 같고 루트에서 벗겨지면 탄젠트가 남습니다. 그리고 dx가 시컨트 탄젠트인데 요 dx가 시컨트 탄젠트 d세타로 왔고요. 탄젠트가 요렇게 잘리니까 남은 건 시컨트만 남습니다. 결국은 시컨트를 적분하는 문제인데 시컨트는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시컨트 세타는 ln 절대값 시컨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플러스 부정적분이니까 c 요렇게. 요거 지금 별표 쳐놨죠. 이거 암기해 주세요.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변수가 원래 x였기 때문에 세타를 x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여기 지금 이렇게 써져 있죠. x를 시컨트 세타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시컨트 세타는 바로 x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1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이렇게 가는 방향이죠. 거꾸로 가야 되니까 요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요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컨트 세타가 x이기 때문에 1분의 x라고 써줬고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이쪽 변 길이 구할 수 있죠. 탄젠트는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t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1분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c는 그대로 내려왔고요. 조금 빠르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반복해서 보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제곱 그리고 a제곱이 합쳐진 그러한 꼴이네요. 여기 보시면 x를 이번에는 a 탄젠트 세타라고 치환을 했고 x 미분에서 dx, a 탄젠트 미분에서 여기 a 시컨트 제곱, 여기 d 세타가 빠졌네요. d 세타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x에다 a를 대입해보면 이런 꼴이 나오고 여기 dx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a로 정리하고 얘네들을 샥샥 계산해보면
여기 a제곱 시컨트 제곱 나오죠. 그리고 a제곱 시컨트 제곱 싹싹 사라지니까 a는 하나만 없어지고 시컨트 제곱은 둘 다 사라져서 남는 건 a분의 1. 변수가 세타인데 a분의 1만 남았으니까 얘는 그냥 상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빠질 수 있고 결국 적분해야 되는 대상은 세타. 이게 지금 변수가 세타여서 그렇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3분의 1 인테그랄 dx. 얘를 적분을 하면 3분의 1 x 플러스 c가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3이 a고 x가 세타일 뿐입니다. 그래서 a분의 1 세타 플러스 c. 그리고 이제 세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계산하기를 x를 a 탄젠트 세타로 뒀죠. 근데 a로 양변을 나눠주면 a분의 x가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문제에서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지금 세타라는 어떤 값을 가질 때 탄젠트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세타이고 여기가 직각일 때 탄젠트 세타는 a분의 x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a분의 x인데 탄젠트 값이 a분의 x가 나오게 하는 세타 값은 도대체 얼마냐? 그것을 우리가 역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탄젠트 값이 a분의 x가 나오게 하는 그 각도. 그래서 세타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결국 이 문제를 푼 건데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공식처럼 암기를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었겠죠. 그래서 최대한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공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려면 암기를 해놓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부분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분적분은 이제 왜 부분적분인지 사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는데 한번 공식을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y가 f하고 g가 곱해져 있는 상태일 때 y를 미분하면 앞에 거 한번 미분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해서 플러스 형태로 우리가 접목을 시켰죠. 합성함수 미분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dx를 양변에다가 dx를 곱해서 얘는 없애고 얘는 괄호 이렇게 치고 dx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인테그랄을 양변에 이렇게 씌워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인테그랄 dy는 인테그랄 f'g 플러스 fg' dx 저런 식이 나오죠. 근데 얘 인테그랄 dy 같은 경우는 적분을 해봤자 거의 y죠, y. 그리고 y는 맨 처음에 f, g의 곱이었습니다. 그래서 fx, gx는 요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이거 fg' 얘를 이항을 시켜보면 요런 식이 정리가 됩니다. 요런 식이 정리가 돼요. 노트에다 한번 써가지고 이항을 직접 해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데 뭔가가 하나의 미분 형태로 되어 있고 하나는 뭐 그냥 있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적분하기 쉬운 애를 먼저 적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적분하지 않은 그대로 있었던 애 나머지 하나를 미분해서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형광펜으로 칠해놨는데 이 공식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걸 외울 때 좀 쉽게 외우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FG가 곱해졌던 꼴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왼쪽으로 가면 둘 중에 하나가 미분되어 있는 형태고 반대쪽으로 가면 다른 애가 미분되어 있는 형태고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풀 수 있는 팁은 뭐냐면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적분이 쉬운 애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F고 어떤 게 G인지를 빠르게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분 적분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X의 n승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곱해져 있는 꼴에서는 부분 적분을 사용하면 좋다라는 것이고 2번 역삼각 함수가 주어졌을 때도 부분 적분을 이용하면 좋다. 로그가 들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의 x하고 이러한 것들이 곱해져 있을 때도 좋다. 왜냐면 2의 x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한 게 y가 2의 x일 때 y''이 2의 x잖아요. 그러니까 2의 x는 적분을 해도 미분을 해도 2의 x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애예요. 그 다음에 5번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로 그냥 아예 함수를 딱 정해놨는데 시컨트 세제곱 x도 이걸로 구할 수 있습니다. 뒤에 예제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예제.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 x하고 2의 x가 곱해져 있는 꼴이네요.
사실 둘 다 적분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쉬운 애가 2의 x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의 x는 미분을 해도 적분을 해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f'으로 놨고요. 먼저 얘를 적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f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 x는 그대로 따라왔고요. 그러면 이 뒤에서는 x를 미분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1이라고 표시를 해놨네요. 여기. 그러면 공식대로 지금 쫓아가 볼게요. 여기 지금 G하고 F, 그 다음에 뭐 G', F'은 전부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면서 보시면 굉장히 수월할 것 같은데, 여기 X, EX는 그대로 왔고, 얘는 적분해도 결국은 그대로죠. 이거는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들어간 컨스턴트 C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적분하기 쉬운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x는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ln x 하려고 하면 적분할 수 있겠지만 뭘 미분해야 ln x가 나오는지 공식 이런 거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x를 f'으로 뒀고 걔를 먼저 적분을 해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분의 1 x제곱이 됐고 뒤에 ln x는 그대로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fx로 주어진 2분의 1 x제곱 그대로 왔고 ln x 미분꼴인 x분의 1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x하고 여기 이렇게 약분이 되죠. 결국에 남는 건 2분의 1 x만 남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2분의 x제곱 ln x 빼기 4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x하고 코사인 x하고 곱해져 있는 꼴인데 이것을 적분하시오 이런 거죠. 코사인 x도 적분하기는 어렵지 않죠.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 x가 나오는 거 공식으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 2의 x가 적분했을 때 훨씬 쉬우니까 저는 얘를 f'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적분을 해서 f를 만들었는데 그대로 가져가고요. gx인 코사인 x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빼기로 연결하고 인테그랄 얘는 그대로 두고 코사인을 미분해서 마이너스 사인 x를 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곱해져서 여기 플러스로 연결된 상태고 얘를 봤을 때도 또 부분 적분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내려왔고요. 둘 중에 또 적분하기 쉬운 애가 2의 x이기 때문에 2의 x 적분, 사인은 그대로 냅두고 빼기로 연결한 후 얘는 가만히 냅두고 사인을 미분해서 코사인이 왔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얘가 바로 문제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2 인테그랄 2의 x 코사인 x dx는 나머지 것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풀려고 했던 이 문제는 2로 나눠준 이러한 값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시컨트 세제곱 x를 적분하시오. 얘는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죠. 시컨트 1개랑 2개의 곱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둘 중에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분이 쉬운 게 무엇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공식 중에 삼각함수 미분 공식 중에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면 탄젠트 x가 되죠. 그러면 탄젠트 이렇게 되고 탄젠트 x 그대로 여기 가져가면서 탄젠트 하나 써놓을게요. 이번에는 시컨트를 미분을 해서 여기다 써야 되는데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죠. 그래서 탄젠트 제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쓰여진 거고요. 그대로 내려왔고 여기 있는 애를 보면 탄젠트 제곱을 공식을 이용해서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바꿔준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걔를 한 번 더 전개를 해주면 시컨트 세제곱 x 빼기 시컨트 x dx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컨트 세제곱 x 원래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값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2배의 시컨트 세제곱 x를 적분하세요. 그러면 시컨트 탄젠트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 있고 아까 했죠. 여기 마이너스랑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여기 플러스로 연결이 된 거고요. 시컨트 x를 적분하면 ln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가 된다는 거 위에서 우리 공식처럼 외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풀고자 했던 시컨트 세제곱 x dx 요거는 절반의 시컨트 탄젠트 플러스 ln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 플러스 c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삼각치환 그리고 부분적분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좀 이렇게 익숙하게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